구리 남양주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자 과목으로 수능을 치른 학생 중에서 30% 이상의 아이들이 수능 2등급 절대평가로 80점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리 남양주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QM 효자학원의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는 자리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번째부터 좀 보여드리면 왜 덕소 QM 학원을 선택해야 되나? 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덕소 QM 학원은 작년 5월 달에 개원을 해서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을 거고 올해 중간고사에서도 어김없이 와부고등학교 수학 전교 1, 2등 그리고 국어 영어에서도 가장 1등급을 많이 배출한 학원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리 남양주 쪽에서 구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리고, 삼육고, 수태고, 토평고, 구리여고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나열한 거는요. 지역별 내신 난이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교의 수준이라고 평가해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학원 내에서 평가하고 있는 각 학교별 시험 난이도로 봤을 때 구리 지역에서는 구리고가 가장 어려운 학교, 그리고 삼육고 정도, 그 다음에 수태고, 토평고, 구리여고. 올해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역 내에서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순서로 배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도농 가운 지역에서는 뭐 그 남양주의 하버드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아고등학교가 역시 가장 어려운 학교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다산고 기출문제들 보시면 시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가운고등학교, 도농고, 갈매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농고가 가운고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올해 전략적으로 도농고등학교를 내신에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위권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도농고등학교 선택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시험 난이도도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평, 평내, 마석 지역을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평내고, 심석고, 판곡고, 마석고, 호평고. 평내고등학교는 올해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아고보다도 시험 난이도가 더 어려웠다라고 평가될 만큼 시험 난이도가 역시 지역 내에서는 가장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순서로 심석고, 판곡고, 마석고, 호평고등학교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역시 진접 오남 쪽에도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광동고, 진접고, 진건고, 오남고 순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학교별로 나름대로 지역별 내신 난이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구리 남양주 지역, 이쪽 지역에 저희 분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분원에서 평가한 학교별 어떤 시험 난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덕소 지역에는 2개밖에 없죠. 와부고, 덕소고.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가 별내 QM 학원을 새롭게 개원을 했습니다. 별내 지역에서는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별내고, 그 다음에 별가람고. 자, 이렇게 2개 학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별내고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가람고도 제가 뭐 최근에 접수한 정보로는 처음에 발표할 때 영어 기준으로 100점이 9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서술형 채점 결과 감점 당한 친구들 3명을 제외하고 6명이 100점이 나올 만큼 아마 별가람고등학교가 그 다산 쪽에 혹은 도농 가온 쪽에 비슷한 레벨을, 굳이 말하자면 가온고등학교랑 비슷한 레벨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 고등학교 선택 전에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수능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등급. 자, 지금 현행 체제는 9등급 체제로 돼 있어서 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 11%까지, 그 다음 3등급은 23%까지, 4등급은 40%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9등급 체제로 되어 있고, 앞으로 바뀌게 되는 개편 교육제도에서는 5등급 체제로 냈을 때는 5등급 내신에서는 1등급이 무조건 10%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2등급은 누적 36%까지를 2등급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등급을 아셨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
일단은 100분위부터 말씀드릴게요. 100분이다라고 성적표에 나왔을 때 수능 성적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이라고 표시가 됐을 때 만약에 90%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100명 중에서 10등을 했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100분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석차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표에서 석차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혹은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서 우리 학생의 100분위가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느냐라고 문의를 주셨을 때 자세하게 아마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100분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학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점수에 관한 얘기도 할 거고요. 원점수는 말 그대로 아이가 직접 받은 점수를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이 심지어 특정 학교에서는 70점대가 1등급으로 편성이 될 때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양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0점대 후반이었는데 전교 2등이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맨 처음에는 점수만 보고 나서 70점대니까 너무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점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전교 2등의 석차로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 때처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90점 이상을 받는 성취도 평가로 A를 받는 그런 시험 난이도가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커트라인이 80점대 중반이나 조금 어려운 학교는 70점대까지 1등급이 커트라인이 내려올 수도 있고 학교 평균 자체도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알림이에서 보시는 뭐 60점대, 70점대보다 실제 지필 평가만으로 학교 평균을 봤을 때는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는 40점대에서 50점대의 평균을 보여주는 그런 고등학교의 난이도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건 말 그대로 평균 점수에 얼마만큼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관내에서 와부고등학교나 동아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와부고등학교는 내신 커트라인이 195점 이상인 친구들, 우수한 아이들로만 경쟁력을 갖춘 아이들로만 편성된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대에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평균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그만큼 많아서 뭐 아마 수학 기준으로 관내에서 유일하게 표준 편차가 10점 이하로 지금은 조금 10점이 넘기도 했습니다만 10점 이하로 평가되는 그런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는 상대평가란 부분이 있고요. 네,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석차 등급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줄 세우기를 한 이후에 4%에 드는 친구들, 지금 현행으로 따지면 4%에 드는 친구들을 1등급으로 간주하고 11%까지 그렇게 1등급, 2등급, 9등급 체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평가는 수능에서 국수탐이 상대평가에 해당되겠죠. 수능에서는 국수탐 이렇게 세 과목이 상대평가 9등급제로 평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이제 앞으로 개편되는 내신이 5등급 체제로 상대평가로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내신도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란 말은 상대평가, 절대평가란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평가는 말 그대로 성취도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수하고 상관없이요. 예를 들어서 전교에 90점 넘은 친구들이 200명 기준으로 뭐 150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 모두 다 A등급을 줄 수 있는 혹은 1등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등수하고 상관없이 성취평가제로 평가되는 방식이 수능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등을 저희가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세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신 것처럼 2028 수능 개편안은 1등급이 몇 프로까지라고요?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현행 9등급 체제로 봤을 때, 자, 미리 말씀드리면 11%까지가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인데 2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 아이들이 1%를 제외한 나머지 10% 안에 든 친구들은 앞으로 개편안에서는 1등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개편안에서 2등급은 누적 36%까지입니다. 여기 36%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36%까지가 2등급에 해당하니까 사실은 실제 현행의 4등급대 아이들도 2등급대까지 받을 수 있는 점수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기존 2등급 아이들이 이제는 2등급 아이들도 10% 안에 드는 친구들은 1등급으로 평가가 돼서 앞으로 고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건 필수 사항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내신에서는 안정적으로 10%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도 자, 그러면 만약에 현행에서는 전교에 200명이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명 중에서 전교 1등은 당연히 1등급이겠죠. 자, 그러면 200명이니까 전교 1등부터 200등 사이에서 4%에 드는 아이들까지만 1등급이 되니까 그 친구들은 전교 8등까지만 1등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1%까지니까 전교 22등까지가 2등급으로 간주가 될 텐데 개편되는 내신에서는 5등급 체제의 내신에서는 전교 1등도 1등급이 되는 거고요. 전교 20등도 1등급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10%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와부고등학교에서 1차 지필고사에서 저희가 100점이 8명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100점을 받은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2차 지필고사에서도 100점이 전교에 2명 나왔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전교에서 1차, 2차를 다 100점을 받은 전교 1등의 학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내신 지필고사에서는 전교 1등이 나왔던 친구인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 친구가 전교 9등으로 표시가 돼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와부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200명이었거든요. 자, 200명에서 내신 4% 안에 드는 친구들은 커트라인이 몇 등까지가 잘리는 걸까요? 몇 등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전교 8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친구는 1차, 2차 지필고사를 전부 다 100점의 점수로 전교 1등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9등의 석차를 받았던 이유가 학교에서 요구했던 도장의 개수를 영어 시간에 도장의 개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행 평가에서 2점 감점을 받아서 전교 9등의 석차로 떨어진 적이 있었고 어떤 친구는 성적이 우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를 분실하면서 이 친구가 수행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서 역시 뭐 10몇 등으로 떨어지면서 2등급의 안타까운 점수를 받아온 케이스가 있었던 만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전체적인 내신의 평가 방식은 단순히 시험만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가 40% 정도 반영이 돼서 수행평가 점수까지도 잘 해야지만 내신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보여드리면 다음 페이지는 저희 QM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란 성적표인데요. 1학년 때 이 친구가 올 1등급을 실제로 받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2학년 올라와서는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전 과목을 전교 1등으로 다 1등급을 받은 제가 봤던 유일한 성적표입니다. 자, 이런 성적표는 아마 구경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표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신 10%로 이제 그 바뀌는 내신 체제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었을 때는 5등급 내신에서는 10% 이내에 드는 친구들은 전부 다 1등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교 1등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안정적으로 10% 이내에 들 수 있는 실력을 유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가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참고로 와부고등학교, 자,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와부고등학교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들이 보통 1.5점대에서 1.7점대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위에 보시는 성적표 중에서 와부고 1학년 때 유일하게 전과목 1등급을 받았던 친구는 무려 6년 만에 올 1등급이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와부고등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 상위권 아이들이 다 모여서
과목별로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서는 내가 전교 1등이나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국영수, 주요 과목, 탐구 과목까지 올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졸업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내신 전교 1등이 1.3점에서 1.5점 정도. 지금 현재, 그리고 과거에는 좀 더 어려웠었던 시절에는 전교 1등이 1.6점대였던 시절이 있었던 학교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아고등학교는 보통 1.2에서 1.3점 정도의 전교 1등 석차가 1점대 초반으로 나오는 학교고요. 그리고 가운고등학교나 다산고 혹은 도농고, 기타 관내의 일반 고등학교, 조금 시험 난이도가 아까 쉽다라고 분석드린 학교에서는 거의 1.0 학생들이 3년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존재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수능 개편안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중학교 때는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는 전교 석차가 표시가 안 되고 과목 평균만 표시가 되는데, 고등학교 5등급제에서도 동일하게 석차 표시 안 되고요. 표준 편차 표시 안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아까 표준 편차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평균치에서 얼마나 가깝게 아이들의 성적이 분포되어 있느냐를 말씀드린 지표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선발 기준에서 아이들의 어떤 표준 편차와 학교 평균 점수만 보더라도 그 학교의 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방식의 지표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개편안에서는 석차도 표시가 안 되고요. 표준 편차도 표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0명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교 20등 안에 들면은 이 친구는 200명 기준으로 10%에 해당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1% 안에 드는 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교 21등부터 36%까지니까 72등까지는 동일하게 2등급이라고만 표시가 되고요. 과목 평균만 표시가 되고 등급으로 봤을 때는 2등급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 안에 들 수 있는 1%, 그러니까 4%가 아닌 앞으로 바뀌는 10% 안에 드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에 그렇게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시 쪽에 대한 얘기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가 15%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폐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논술이나 실기가 12.6%, 그리고 수능 정시가 서울 소재 상위 대학 기준으로 거의 40%를 차지하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여전히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의 다 따져보면은 거의 한 70%가 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등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된다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과목에서 합 7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에서 2등급, 수학에서 2등급, 영어에서 3등급 이렇게 해서 3과목을 기준으로 합 7등급, 3합 7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 학년을 맞추면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이 된 이후에 최저를 맞췄을 때 이제 합격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합격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국의 어떤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4대1 정도가 되는데, 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을 때는 실제로 거의 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50%에 가까운 친구들이 3합 7이라는 혹은 4합 몇이라는 이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게 현실이고, 특히나 구리 남양주권에서는 전교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능을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걸, 이 부분을 좀 강조드려서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좀 쉬워졌잖아요. 10% 안에만 들면 되니까 기존의 4%에서 10%로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쪽으로도 대비를 미리미리 해서 최저까지 맞출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많은 설명회에서 물론 수학이 필수 과목이고 국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대부분 설명회에서는 영어는 그냥 너무너무 그냥 쉬운 과목으로만 치부해버리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영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2024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1등급 4%의 1등급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 나왔던 퍼센테이지가 4.71%밖에 안 나와서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능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등급에 해당하는 80점을 넘긴 친구들은 18.17%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수능, 다른 애 수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제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중학교 때는 이제 렉살 지수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때 중3까지는 렉살 지수로 표현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20에서 780 정도 전체전 학교 시험 평균 난이도가 이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교과서 평균은 670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거를 AR 지수로, 즉 미국 교과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지를 평가를 해보면, 중3 때 치르는 교과서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레벨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배울 법한 내용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아주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누구나 쉽게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 아까 말씀드린 절대평가 기준으로, 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90점을 넘는 비중이요. 90점 성취도 평가 A를 받는 학생들이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0% 되고요. 특히나 제가 봤을 때 구리 남양주 쪽에 중학교는요, 시험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는 100점 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학교 내신이 195점 이상인 친구들의 비중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 어떤 내신 점수는 그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한 친구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 레벨이 렉살 지수로 말씀드렸을 때 720에 해당하는 렉살 점수가 900에서 거의 1050까지 초등학교 3학년 레벨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냐면,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편하게 뭐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뭐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가사 업무를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머님 입장에서 갑자기 뭐 고장이 나서 손빨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접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업무량이 5배 정도로 늘어나는 그 정도의 어떤 영어과에서의 중3에서 고1 난이도의 격차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정말 뭐 받아보지 못했던 40점대, 50점대, 그리고 실제 평균 점수가 40점대인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전교생 중에서, 내신은 상대평가니까요, 전교생 중에서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거의 뭐 10%에서 11%를 제외한 친구들은 6, 70점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40점대 이하로 받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저는 이제 매년 고교 진학 상담을 1년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제가 진학 상담을 해줘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작년까지는 다과동이라고 해서 다산고, 가은고, 와부고, 동아고의 기출 문제를 아이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해주면서 단순히 그냥 정오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었는지, 그리고 특정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동아고 문제에서는 몇 문제가 틀려서 이 친구는 동아고에 적합한 학생이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고등과정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199점대 아이들도 작년에 제가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199점대 아이들의 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혹은 수능 쪽에서도 안정적인 1등급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내신에만 국한되게 공부를 하고 고등과정은 모의고사를 심지어 접해보지도 않았거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2, 3등급이 나오는 친구들로 이렇게 격차가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중학교 때 고등 모의고사,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연합평가 11월 달 모의고사 기준으로 11월 달 모의고사 기준으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정도 실력까지 아이들이 완성도를 끌어올려야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고교 내신이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됐을 때는 기존의 9등급 평가 방식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4%
그다음 누적 11%, 누적 23%, 누적 40%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9등급 상대평가였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학으로 말씀드리면 4등급인 친구들은 뭐 지방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3등급 이내에 들었다라고 하면 뭐 직어국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지방 법정 국립대, 요즘 뭐 약자로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직어국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1% 이내 들어야지 인서울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4% 이내 드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서울 소재 상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올해 고1까지는 9등급제 상대평가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4%, 11%, 23%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하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직어국도 그 지방 거점 국립대니까 그 지역 내에서는 명문대에 속하는 학교지만 서울 쪽이나 경기권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그냥 뭐 지방대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통학이 가능한 거리도 물론 훌륭한 대학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서울 소재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5등급 체제로 5등급 체제로 전환되는 5등급 개편안에서는 10%를 무조건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에 10%라는 단어를 각인시킬 수 있게끔 예비고일 과정 때는 항상 이렇게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무조건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까지가 2등급이니까 누적은 36%가 되겠네요. 36%까지니까 실제로 36%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기존의 9등급 내신에서는 4등급 때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등급으로 떨어지는 순간 대학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쪽으로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어 학습 로드맵에 있어서 최소 3개 학년 정도의 학평 기출은 풀어보고요.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를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키운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난이도에서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수능까지도 미리 중학교 때 끝낼 수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오고 특히나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의 기출 문제를 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구리 남양주 관내의 기출 문제들은 저희 학원에서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들의 어떤 그런 출제 경향성을 미리 알고 나서 본인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공부 패턴하고 어느 정도 그 학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안정적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양치기보다는 질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학교의 출제 경향성에 맞춰서 출제 의도를 알고 그 학교에서 어떤 어법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는지 예를 들면 와부고등학교는요. 유형이 와부고는 잠시 후에도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와부고는 뭐 7, 8개 선지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틀린 거 하나만 찾기도 버거운데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는 정말 선생님들이 풀었을 때도 하나의 실수만 나오더라도 개수가 4개를 찾아야 되는데 5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부고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의 개수 고르기 그리고 동아고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거의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2개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고 특히 뭐 가운고나 다산고 학교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자세하게 저희 방문 상담 오시면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QM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비고일 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을 고등과정에 대한 대비를 시켜주고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특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원텐이라든지 그러니까 원텐은 말 그대로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몰입 수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겨울방학 때는 10to10이라고 해서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평소보다 수업량을 3.5배로 늘려서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 아이들 0단어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저희 교직원들 선생님들과 함께 완벽 학습을 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통과 못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저희 남깁니다. 자, 재시험, 재시험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하고 그날 당일에 통과를 못하는 친구들은 주말까지 불러서 한 번 더 0단어만큼은 무조건 합격한 후에 귀가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튜터링이라고 해서 1대1 PT 시간이 PT라고 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모르는 질문에 대한 튜터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1대1
케어가 가능한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정규 수업 후에는 영어 클리닉 수업을 신청해서 매주 동일한 시간에 등원해서 2시간 이상은 무조건 클리닉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플러스 2시간 내에 영단어 통과를 못하거나 뭐 정해진 과제 수행을 과제 수행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나머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시간 이상 더 남겨서 그렇게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단어 합불이나 출결, 학습, 결과 문자 이런 부분 당연히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추이를 개별 상담을 하는데 저희 학원에서 스쿨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쿨링 프로그램 통해서 그동안에 누적 관리되어 있는 모의고사 성적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느 유형이 취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지를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리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학교별 맞춤식 고난이도 유형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동학원은 동기분이라는 교재는 뭐냐면 동아기출분석서라는 저희 QM학원의 이진구 선생님이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동아고의 기출분석서를 통해서 지난 학교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AP 테스트를 미리 보고 나서 AP 테스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AP 테스트가 25문제로 국영수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50분 동안 각각 시험을 치르고 전체 석차가 QM학원에 응시한 학생 전체 중에서 몇 등이다까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게 될 거고요. 저희가 점수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석차가 뜰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학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고등학교가 나에게 가장 맞는 고등학교인지를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상담을 들어보시면 더욱더 고교 선택 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될 때까지 스파르타로 정말 1대1 피드백 보충 수업 플러스 무조건 불합격자는 통과 후에 귀가시킨다는 부분,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은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수능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전 모의고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점수를 꾸준히 저희가 업로드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열람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중3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널널한 시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업무량이 수업 준비해야 되는 수업량이 거의 5배 정도 이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널널한 시기니까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영단어도 외워두고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도 해두고, 특히 이제 수학 과목도 아이들 필요한 선행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등과 고등의 차이를 빨리 인식할수록 유리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아이들 성취도 평가로 A를 받는 친구들이 거의 전국 기준으로 4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A를 받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버님들, 우리 친구들 A 받았다고 이제 90점 넘었다라고 정말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주시거나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40%로 A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실제로 고등과정에서 바뀐 5등급 체제에서도 3등급입니다. 3등급이면 인서울, 직어국 아니고 지방대 이하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배정학교에 관계없이 기반학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학교별 출제 경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맞춤식으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수능이라는 과목 자체가 영어는 정해진 시험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 실력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입학 후에는 바로 실전 무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연수 무대라고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내신은 평생 새겨지는 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실전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르게 인식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의 연습이 아닌 실전처럼 대비를 해주실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고등학교 내신은 질문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범위가 대폭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자, 수능형으로 내신 문제가 출제가 돼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서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형 및 변형 영작형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는 통문장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뭐 원하는 점수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 지문을 요약해서 직접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는
그닥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뭐 암기하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 모든 질문을 암기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저는 7, 80점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정말 영어의 기본 실력 플러스 서술형 대비까지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동아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동아고등학교가 가장 역대 동아외고 혹은 문법고등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동아고가 가장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가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였는데 정답률이 아마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낮았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인데 제가 이제 발표 한번 정답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이 친구들이 A번 읽어보면요. Some of them think beneficial to use their affection so as to. 자, 그러면 딱 지문을 보시더라도 beneficial 어려운 단어 있죠. affection이란 단어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affect란 단어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affect라는 단어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affect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뭐니라고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affection이라고 여기 있는 단어를 얘기할 텐데 이때 affection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의미고요. affect의 명사형은 EFFECT죠. 그래서 have an effect on,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어휘 확장을 시켜주면 두 번째가 affect라는 단어가 뭐뭐인 척하다라는 pretend의 의미가 있어서 이때 명사형은 affectation이 됩니다. 이렇게 어휘 확장을 시켜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so as to 나왔죠. 뭐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A번에서는 some of them think 바로 요 사이에 가목적어 it이 빠졌다라는 걸 아이들이 한눈에 한 번에 인식하고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걸 알아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A번만 틀렸고 B번, C번은 다 맞는 문장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A, B, C 중에서 틀린 것만으로 묶인 것을 고르셔 이런 문제니까 B, C에서도 오류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자, 그런데 자, A번도 어려웠지만 C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C번에서는 many parents still want obedience from their children, 뒤에 indirectly insisting 나왔고요. 자, insisting 뒤에 대절이 생략된 걸로 봐야 되겠고 children should라는 당위적 사실을 표현하는 조동사가 생략되더라도 즉 원형을 그대로 쓰더라도 얘가 더 강력하게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표현하는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야지만 이 친구가 B, C번은 올바른 문장이고요. A번만 틀렸구나라는 걸 인식을 한 후에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동기분이라는 저희 자체 교재에서 미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형 문제가 나오고 어떤 서술형 문제가 나오고 어떤 어법성이 당고를 이루는지 동아고에선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익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답만 읽어볼게요. 저는 Researchers who performed the experiment insisted 배웠죠. 자, insist라는 단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절 생략된 거 people should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충고,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재촉에 해당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뒤에 당위적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should를 써도 되고 should를 생략한 원형의 형태 즉 no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더라도 더 강력한 당위적 사실을 표현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 즉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에서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정답을 체크하고 1등급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던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의 어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5개의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은요. 한번 aspire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 2번은요. inspire 3번은요. perspire 자, 4번은요. respire. 자,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conspire까지 한번 물어볼까요? conspire.
자, 이렇게 5개 단어를 한번 자녀분들한테 지금 뭐 예비고가 돼도 고등학교 학생이든 상관없이 물어봐 주셨을 때 정말 간단하게 이 5개의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거의 뭐 고3 난이도 어휘까지도 확실하게 좀 숙지하고 있는 친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뭐 뜻을 말씀드리면 aspire, 열망하다, inspire,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5개 중에 체크하면은 2번은 쉽게 알아요.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perspire, 그리고 perspire라고 하면요, perspire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분들도 보고 계신다면, 자, 뭐 천재는 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영감이란 표현이 바로 inspiration이고 perspiration이란 단어가 원래는 땀을 흘리다, sweat의 의미거든요. 땀 흘리다라는 단어니까 이 단어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perspiration. 그래서 노력하다, 땀을 흘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로 어휘 난이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 respire라고 하면요. respire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스라고 예전에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사스라고 했을 때 이때 R이 바로 respiratory라는 호흡기에라는 단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이라는 약자여서 호흡하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레벨 정도로 단어를 숙지한 친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onspire 하면 conspiracy 할 때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으로서 음모를 꾸미다, 호흡하다, 노력하다, 땀 흘리다, inspire, 영감을 주다, aspire, 뭐뭐를 열망하다. 이 단어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의 실력을, 단어 실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돼서 어떤 단어 쪽으로 공부해야 될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줄이 없습니다.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요.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밑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법상 틀린 단어를 2개 골라 서울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유행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리 남양주 쪽에서도 시험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이런 출제 유형이 등장할 거다라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10% 이내에 드는 친구들이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출제 방식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자, 이 부분도 저는 읽으면서 아이들 읽어보면서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줄만 읽어서 말씀드려보면 there are so many kinds of people, 그 다음에 many of them 할 때 there are라는 동사가 존재했고 many of them think 할 때 또 동사가 존재했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them을 뭐로 바꿔야 된다? whom으로 바꿨어야 된다 정도는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동화고입니다. 동화고. 자, 이거는요, 제가 가끔 저희 그 면접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이 문제를 해석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동화고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이를 못하거나 아예 그냥 오답을 체크하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1학년 특히 동아고 와부고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눈높이까지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1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어법상 틀린 거 2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그렇게 고쳤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말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조건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요. 일단 A, B, C, D, E, F까지 수능에서는 틀린 거 하나만 체크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어법상 틀린 것에 기호를 쓰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기호를 써야 되고요. 바르게 고친 것은 한 단어로 바꿔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inhabiting을 여기 A번에 어디죠? inhabit 자, C번에 inhabited라는 단어를 inhabiting으로 고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oes라고 써 있는 걸 do라고 고쳐 쓰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유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서술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거를 정답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맞춘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부연 설명을 우리말로 구체적으로 썼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D번 같은 경우 정답 찾기 어렵지 않거든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니까 당연히 does가 아니라 do를 써야 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못하고 그냥 수의 일치 이렇게 끝나버린 친구들은 감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100점과 99점과 98점으로 명확하게 아이들 석차를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즘 졸업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어제 뭐 드라마 잠깐 보니까 이렇게 뭐 마침표를 안 찍은 것만으로도 감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석차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은 감점이 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서술을 안 했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학교의 결에 맞춰서 학교에서 그동안에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 훈련해야 되는지 아이들 스스로가 미리 알고 진학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부터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가은고등학교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전교에 100점이 8명이 나왔고 참고로 저희 학원에 고 1, 2, 3 전교 1등이 다 저희 학원에 재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가운고만큼은 가장 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자, 문장을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게 자, 이렇게 전체 지문을 읽고 나서 주제를 보기의 단어를 사용한 조건에 맞게 완성하셔. 주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운 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What matters is to respect yourself 이런 문제였는데 이때 matter라는 단어도 중요하다라는 count라는 단어와 동의어고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안 된 친구들은 이거를 what's the matter 할 때 뭐가 문제니라고 할 때 문제라고 해석한 친구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어휘학장이 필수로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와부고는 틀린 것의 개수를 어법에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중학교 때 A를 받거나 100점 받는데 만족할 게 아니고요. 어휘 점검 받으시고요. 어느 정도 레벨의 어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 AP 테스트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무조건 어휘는 중학교 때 외우고 완성하고 진학해 하셔야 됩니다. 고3 어휘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는 모르는 어휘가 어휘 때문에 감점을 당하거나 문장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어휘는 무조건 많이 외우고 진학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문법 공부 전략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단어를 무조건 어휘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general이란 단어를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general 모르는 친구들은 뭐 중학생 중에 없을 것 같은데 general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반적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 general hospital이라고 하면 일반 병원일까요? general anesthesia라고 하면 anesthesia가 마취란 뜻이거든요. 일반 마취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general manager 하면 일반 지배인? general store? 많이 들어봤는데 일반 가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general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한 가지 면에 국한되지 않은, 즉 두루두루 섭렵한이라고 두루두루란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 general hospital이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 여러 가지 전체 두루두루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니까 무슨 병원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종합병원이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자, 그럼 general anesthesia가 아니라 이제는 한 곳 부분 마취만 하는 곳이 아니라 두루두루 몸 전체 전신을 다 마취하는 거니까 얘는 전신 마취가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부분 마취가 되면 partial anesthesia. 그죠? 그리고 general anesthesia라고 하면 이때는 전신 마취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general manager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맞추실 수 있겠죠. 이때는 당연히 총 지배인이 되는 거고 general store 하면 당연히 두루두루 모든 물건을 다 파는 가게니까 잡화점. 뭐 general cleaning이라고 하면 대청소가 되겠죠. general attack이라고 하면 총공격. 이런 식으로 두루두루 전체에 그러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general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뭐 총체적인 일반적인 뭐 전신의 종합적인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휘 확장을 시키는 방법은 보신 것처럼 하나에 갖고 있는 단어의 일맥상통한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영어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만 맞출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등급제 무조건 몇 %다? 10%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능도 최선을 다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쪽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내신보단 수능이다. 왜? 변별력이 기존의 5등급 체제보다는 지금은 이제 기존의 9등급 체제보다 5등급 체제에서는 내신에서 변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에 강점을 두고 수능에 맞춰서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영어는 어떤 과목으로 인식을 해야 되냐면 영어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안 해도 되는 과목, 뭐 국어보다도 수월한 과목, 그냥 고등학교 때 내신만 잘 따는 되는 과목이 아니고요.
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자 과목으로 학생들께서 인식을 해주셔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효자 과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전 페이지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3합 7 아까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는데 수능에서 영어는 그동안에 2024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을 보니까 2등급, 즉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3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국의 수능을 치른 학생 중에서 30% 이상의 아이들이 수능 2등급 절대평가로 80점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조건 영어 과목은 효자 과목으로 등급 최저를 맞추는데 가져가야 할 과목으로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히 해야 될 과목이 아니고 최소한 2등급까지는 맞추는 전략으로 내신은 당연히 1학년 때 내신은 문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1학년 때는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되 중학교 때 앞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요 수능 영어를 따로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타 과목 공부하느라 영어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유지하는 형태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학교 때 미리 완성한다라는 각오로 중학교 때부터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수능은 통합 수능이니까 선택형이 아니어서 국어는 언어와 매체 즉 문법 쪽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이과 동일한 시험으로 통합 수능을 실시한다는 부분 다 잘 아실 거고요. 자, 역시 현행 9등급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9등급 체제는 유지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1등급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4%. 2등급 몇 프로? 11%. 3등급은 23%.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4등급은 40%까지. 자,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 자, 학원에서 세특까지도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교 1등하고 200명 기준의 학교에서 1등하고 20등까지 또 동일한 1등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친구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자, 이 친구가 전교 1등에 준하는 그런 실력을 갖춘 아이다라고 써줄 수 있는 세특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히나 이제 동아고 같은 경우는 정말 세특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선생님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원 측에서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학원인지를 판단 후에 그렇게 학업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세특까지도 신경 써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부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전형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는 맞춰야 된다. 수능 최저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선발하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AP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QM학원에서 QM효자학원에서 다가와동 혹은 다와동 각 학교별 기출문제들을 기반해서 어느 학교가 가장 이 친구하고 조금 코드가 잘 맞는지를 분석하는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분원이 여러 개 생겼어요. 별내에도 생겼고 덕소에도 생겼고 진접에도 생겼고 각 지역별 다양한 학교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앞 글자를 따서 명칭을 하기보다는 AP 테스트라고 해서 약자를 Advanced Placement Test의 약자로 AP 테스트라고 시험을 올해부터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AP 테스트는 구리 남양주 지역에 작년까지는 거의 500명, 600명까지 응시를 했었고요. 올해는 진접, 그다음 덕소 지역, 별내 지역까지 응시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시험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험 결과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진학 전에 나의 위치가 구리 남양주의 상위권 학생들, QM학원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내가 동화고등학교 가면 와보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이 예상이 된다라는 걸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알고 맞춘 문제인지 감으로 찍어서 맞춘 문제인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주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렇게 정오답표를 저희가 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동으로 석차가 몇 등인지 그리고 학교별로 동아고에선 총점이 몇 점인데 평균 득점률보다 얼마만큼 점수를 획득했는지 가은고에서는 몇 점인지 학교별로 몇 점 점수대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고요. 특히 이제 단원별로 어휘나 어법 독해 그리고 영작 서술형 어느 파트가 취약한지 이런 이원 목적 분류표에 나눈 세부 평가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단순히 점수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직접 제가 영어과는 저희 본원에서는 상담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AP 테스트는 앞으로 구리 남양주의 예비고일 친구들에게는 필수 코스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치르고 나서 그 학생의 성향을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국어, 영어, 수학만큼은 저희 QM 학원에서 AP 테스트를 보고 나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진학하는 고등학교 친구들 거의 이제 그 지원 희망 학교도 적으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몇 등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미리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영수 각각 50분의 시간 엄수해서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놀랐던 건 영어 점수가 평균이 39.4점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평균입니다.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에서도 작년에는 30문항을 봤고요. 30문항 중에 제일 잘했던 친구가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 문제 틀린 친구가 가장 잘했던 친구였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 달쯤에 아마 그렇게 전체 응시자 중에 1등 석차가 경신이 돼서 한 문제 틀렸던 친구가 가장 잘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올해도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한 50명 넘게 시험을 봤는데 25문항을 바꿨어요. 올해는요. 조금 더 쉽게 출제를 했는데 이 중에서 10개 이하로 맞추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15개 이상 맞춘 친구들은 최상위반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 테스트로, 그렇게 레벨을 평가하는 테스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15개 이상 맞추면 정말 지역 내에서도 최상위권, 극상위권에 속하는 친구다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공부한 시험 범위가 정해져서 미리 학습하고 온 게 아니라 낯선 지문을 직접 처음 보는 지문들을 보고 나서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국어, 수학 역시 50분 동안에 학교 기출문제들을 기반한 동화, 아부, 가운, 다산고 중심의 그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을 미리 접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압도적인 스케일로 저희가 매년 1차 모의고사도 저희가 100명 이상 이렇게 한 교실에서 100명 이상 한꺼번에 모여서 시험을 보고 있어서 6월 22일자와 23일자 올해도 AP 테스트를 보는 요일은 22일, 23일자로 정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시간대별로 아이들 나눠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자, 응시료는 한 과목만 봤을 땐 3만 원이고 여기서는 이제 상담 컨설팅 비용 포함입니다. 그리고 두 과목 이상 시험을 응시했을 때는 5만 원으로 그렇게 안내를 드려서 AP 테스트는 들으신 것처럼 구리 남양주에서는 필수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세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고교 선택의 지표로 삼았고 충분히 학생과 학부모님과 고민을 해보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냐 여쭤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아고 아니면 와부고를 먼저 언급하시거나 뭐 양서고까지 포함해서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는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능 평균이나 평균 점수가 높은 학교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고등학교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낼 수 있는 학교가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다. 이렇게 해석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는 무조건 내신 4%가 아니고요. 이제는 10%로 대폭 1등급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했을 때 2등급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정말 이건 강조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때 실력만 믿고요. 중학교 때는 적어도 전교에서 10등에서 2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특정 고등학교 왔을 때 4등급, 5등급 그 이하 언더로 떨어지는 케이스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올해부터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신 2등급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인서울도 아니고요. 지거국도 아니고요. 지방대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 주시기를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좀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자, A그룹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A등급은 말 그대로 수능, 내신 둘 다 1등급에 해당하는 정말 뭐 지역 내 상위권 아이들 되겠죠. 이런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갑방고까지도 흔히 말하는 구리 남양주의 우수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뭐 어느 학교 선택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수능은 조금 2, 3등급대로 수능 모의고사는 취약하지만 나는 중학교 때까지 전교권을 유지했어. 내신 등급만큼은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함과 성실함을 갖춘 아이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지역 내에서 조금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저는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이 지역 내에서 고교
진학 전에는 가장 상담을 많이 한 원장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은 점수만으로도 지금 모의고사가 몇 점 정도 나오니 혹은 학교 석차가 몇 등이니 거의 한 8, 90% 이상은 제가 예측한 점수대가 맞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나름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충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이걸 뭐 필수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요. 참고해서 이렇게 조금 내신이 잘하는 친구지만 수능에선 취약한 아이는 일반고 정도로 일반고에서 쉬운 고등학교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 C타입은 이렇게 흔하진 않을 텐데 자, 학교 내신은 뭐 2등급, 3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는 친구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점수대, 가내신 점수대로 말씀드리면 190점에서 195점대 아이들 중에서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C그룹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자, 어떤 친구냐면, 뭐 시험 전날까지도 막 PC방 다니면서 공부하는 패턴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공부하는 습관 형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타고난 머리 때문에 수능에서는 1등급이 나오는 아주 우수한 친구들은 저는 무조건 지역 내에서 가장 잘하는 고등학교 보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역 내에 명문고를 선택했을 때 그 친구들이 경쟁력 갖춘 아이들을 통해서 그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배우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정시 쪽으로 뚫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C그룹에 속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조금 옆에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또래 집단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너무 안 하는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지역 내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에 가서 한번 나름 빡세게 부딪히면서 공부하는 습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 그룹이 아마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당하는 그룹일 텐데 D그룹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내신도 뭐 2, 3등급 그리고 수능도 2, 3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다라고 하면 수능 점수도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다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지역 내에서 가장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2등급까지는 그나마 대학 선택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고교 선택 이후에 5등급 체제 내신에서 3등급을 받았다. 즉 36%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연 수능으로도 원하는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무조건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혹은 뭐 대학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신만이라도 챙길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가장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D그룹에 속하는 친구들은 정말 뭐 독소 지역이다라고 하면 사실 독소 관내에서도 와부고가 커트라인이 195점 이상으로 높고요. 독소고도 심지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고 진학이 조금 내신이 안 돼서 뭐 가은고라든지 다산고라든지 뭐 다산 지역으로 이렇게 타 지역으로 지나가는 친구들은 꼭 고민하실 부분이 그 지역 내에서도 내신이 가장 쉬운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EFG 그룹은 조금 더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고 한 번 더 마인드셋 자체를 이렇게 한번 정신교육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FG 그룹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저희 QM 효자학원에 와서 저하고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세부 상담 후에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상담 실장님 혹은 과장님 실장님들이 워낙 또 상담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세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5년 연속 서울대 합격이라는 지역 내 가장 좋은 입시 실적을 내고 있는 학원 중에 하나이면서 와부고, 동아고, 가은고 포함해서 저희 학원이 위치한 진접 그리고 새롭게 개원한 뭐 다산 지역 그리고 별내까지도 그 지역의 중심이 될 그리고 그 지역의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입시 실적을 책임질 수 있는 학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입증하고 있는 학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그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 질문 사항은 제가 못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P 테스트는 재원생만 가능한 걸 문의 주셨는데 AP 테스트는 재원생이 아니라 비재원생도 누구나 다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명 가까이 시험을 볼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본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는 대표원장이 제가 직접 이렇게 개별 상담을 영어과에만큼은 직접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223 다산중은 시험인가요? 시험 기간인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시험 기간인 친구들은 그 다음 주까지도 저희가 한 주 더 이렇게
특정 날짜에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시험 기간이 겹치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와서도 이렇게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릴 거니까 일단 구리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고일 학생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AP 테스트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서 고등학교 결정해 주시는 거를 마지막으로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P가 뭔지 궁금해? SPT에서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집중, 너에게 선물하다. 뒤집는 순간, 우리의 1분 1초는 실전이 된다.